아니 이거 업그레이드냐 업그레이드냐를 따지기 전에 왜 이렇게 테스트하기가 어려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는 인텔의 i5 라인업 10세대 1400과 11세대 11400을 비교해 보았죠. 오늘은 이제 다음 라인업인 i7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벤치에서 CPU는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램은 XMP를 집어넣고 했는데 XMP가 1대1이 아닌 1대2로 들어가서 1대1로 된 벤치를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은 수동으로 레모버를 진행해서 1대1을 넣고 테스트했습니다. 언박싱은 생략하고 바로 벤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시스템부터 보고 가시죠. 벤치 시스템입니다. CPU는 인텔의 1700, 11700, 11700K를 가져왔습니다. 1700은 제휴 파트너 컴DC에서 대여해줬고 11700과 11700K는 인텔의 공식 수입사 인텍앤 컴퍼니에서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CPU는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진행했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의 터프게이밍 Z590 플러스 와이파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에이수스의 로그스트릭스 RTX 3080 게이밍 OC고 SSD는 삼성의 PM981A입니다. 쿨러는 리알리의 갤러헤드 360 화이트,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1050W 풀 모듈러, 그리고 램은 커세어의 도미네이트 플래티넘 화이트를 가져왔습니다. 램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기어 1 모드, 즉 1대1 동기화 모드를 진행했고 3200에 CL18, 18, 38을 넣고 진행했습니다. 3600 클럭이 안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3200으로 낮춰서 진행했다는 점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서멀테이크의 P3입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드라이버 쪽에 문제가 있어서 GPU 로드율이 제대로 뽑히지 않은 버그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 벤치 모두 동일한 증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벤치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진행돼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벤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벤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것은 CPU-G입니다. CPU-G는 3회 측정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CPU-G에서는 10세대 1700은 싱글 509점, 멀티 5409점이 나왔습니다. 11세대 11700은 싱글 614점, 멀티 5947점으로 확실한 점수 향상은 있습니다. 싱글은 100점 이상, 멀티에서도 500점 이상 늘어난 점수입니다. 특히 싱글에서 점수 향상이 상당히 눈에 띄네요. 11700K는 싱글 627점, 멀티 6194점으로 논K 제품 대비 싱글과 멀티 모두 조금의 점수 상승은 있습니다. 아무리 K 제품이다 하더라도 오버클럭을 따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 향상폭이 크지 않아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 보실 벤치는 시네벤치 RE3입니다. 먼저 멀티코어, 이어서 바로 싱글코어 벤치를 보도록 하죠.
1700은 멀티 12150점, 싱글 1217점이 나왔습니다. 11700은 멀티 14062점, 싱글 1529점으로 싱글과 멀티 모두 상당한 점수 향상이 있습니다. 특히 싱글에서 점수가 상승된 부분이 눈에 띄네요. 11700K는 멀티 14474점, 싱글 1572점입니다. CPU G에서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벤치 프로그램에서는 확실히 11세대의 새로운 아키텍처로 인한 IPC 향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온도는 새 제품 모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11세대가 약간이라도 더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게임 벤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보실 게임은 롤입니다. 롤은 풀 HD의 매우 높은 옵션으로 진행했습니다. 롤에서는 확실히 기어 1, 즉 램클럭 1대1 모드에서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받아서 10세대와 차이가 확실하게 나네요. 1700은 평균 195, 하위 1% 120프레임이 나왔는데 11700은 평균 217, 하위 1% 132프레임으로 양쪽 다 약 1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11700K는 11700 대비 하위 1%는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평균은 10프레임 이상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격차가 크게 나와서 놀랐네요. 그 다음으로 보실 게임은 국민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풀 HD 환경에 올 울트라 렌더링 스케일은 100으로 놓고 진행했습니다. 배그에서도 롤이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700은 평균 182, 하위 1% 137프레임인 반면 11700은 평균 205, 하위 1% 151로 양쪽 다 약 2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 정도면 적지 않은 프레임 격차입니다. 다만 롤이랑 다르게 K 제품과 논 K 제품 간의 격차는 사실상 아예 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위 1%만 1프레임 차이가 나네요. 오차범위라고 하기도 뭐한 사실상 같은 결과값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 확실히 기어1 모드에서는 게임 성능이 괜찮게 상승했구나 생각하실 텐데 다음 보실 게임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게임은 포르자 모터스포츠 7입니다. 풀 HD에 모두 매우 높음으로 놓고 진행했습니다.
와, 포르자 모터스포츠 7에서는 좀 충격적인 결과네요. 평균만 보면 11세대가 더 잘 나왔는데 하위 1%에서 무너졌습니다. 1700은 하위 1% 98프레임인데 반해 11700은 74, 11700K는 66프레임입니다. 게임 중에 특정 코너에서 11700과 11700K가 프레임 드랍이 엄청나게 발생하더군요. 이게 잘못된 건가 했는데 내일 올라갈 영상 보시면 잘못된 게 아닌 것이 나옵니다. 다른 11세대 CPU도 비슷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평균은 나쁘지 않는데 유독 하위 1%에서 무너지는 것이 심각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XMP만 킨 기어2 모드로 된 어제 벤치에서는 오히려 11세대가 조금이라도 잘 나왔습니다. 즉 겜바겜, 게임 바이 게임이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몇몇 게임을 추가로 돌려보니 어떤 게임에서는 기어1 모드가, 다른 게임에서는 기어2 모드가 11세대 벤치 시 더 프레임이 잘 뽑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자신이 하는 게임을 두 경우 모두 테스트를 해보고 선택해서 세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어1 모드와 기어2 모드의 최대 램 클럭에 따른 여러 게임 성능 차이는 11900K로 나중에 따로 벤치를 돌려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기어1 모드가 게임 성능이 잘 나오지만 무조건 기어1 모드가 더 게임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가격을 보면 1700은 애널리 최저가 기준 32만원, 11700은 40만원, 11700K는 약 50만원이네요. 1700이나 11700은 B560 보드면 충분하고 아무래도 11700K는 K가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 CPU 오버를 할 수 있는 Z590 보드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상급 보드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고 현재 가성비 왕인 Z590 터프 보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저도 실제 해당 보드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터프 보드보다 가성비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일 영상은 i5, i7을 했으니 i9을 가야 하겠죠. 덤으로 11700K랑 11900K 차이를 궁금해 하실까봐 11700K까지 넣어서 벤치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스 좀 업데이트 되는 것 지켜보고 상급 보드 가져다가 다시 테스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텔은 바이오스가 말썽, 엔비디아는 드라이버가 말썽이라 벤치 쉽지 않네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